자, 명제와 조건이라는 단어인데 요게 책을 보니까 요 단어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좀 얘기가 많아요. 집합은 나름 이제 2개 단어로 나눠놨었는데 여기는 이거 하나로 끝나. 자, 이제 명제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명제의 정의는 뭐냐면은, 명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이나 거짓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그러니까 얘는 이 문장은 참이야, 이 문장은 거짓이야,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갖다가 명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거짓이 객관적으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문장이나 식은 명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잘생긴 애들의 모임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확실하지가 않죠. 뭔가가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자, 그런데 뭐 우리 반에 이번 기말고사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기준이 분명한 것은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집합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얘기는. 그쵸? 명제는 참거짓이 좀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참거짓이 확실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반에 누구누구는 잘생겼다 이런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반에 누구누구는, 그러니까 누구누구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하는 거야. 뭐 몸무게가 45kg 이상이다.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죠. 그쵸? 재보면 알 수 있지, 그치? 재보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구별이 되는 문장이나 혹은 식을 명제라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수식에서 이런 게 이제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x가 실수일 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자, x0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 이런 거. 이거 뭐였는지 기억이 나니? 저희 2차 부등식 이론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x0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x가 실수일 때는 항상 성립한다. 저걸 우리가 이제 판정하는 방법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거랑 그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 이거로서 이제 판별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론은 이제 뭐 이제 알고 있다고 치고 저것은 항상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문장은 참이에요. 자, 저런 것처럼 이제 참거짓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것은 다 명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거짓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식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와. 자, 그리고 이제 명제를 우리 집합은 이름 지을 때 영문자, 대문자로 많이 했었지, 그치? 명제는 영문자, 소문자로 많이 해줘요. 영문자, 소문자로 많이 하고, 거기 두 번째 보면은 명제의 부정이라는 게 나오죠? 자, 명제를 보통 영문자, 소문자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데, 자, 명제의 부정은 여기 앞에다가 물결표를 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P라는 명제를 부정을 한 거야, 저거는. 자, 부정을 한 건데, 우리가 이건 보통 어떻게 읽냐면은 이런 식으로 읽어요. not P.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자, 그래서 P의 부정을 이제 저런 식으로 나타낸다. 자, 근데 이제 명제가 부정이 되면은 참거짓이 반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들었던 명제 이거 있잖아? 잘 한번 봐봐. X가 실수라는 것은 이제 이건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부정을 한다고 해서 얘가 바뀌진 않아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부정을 할 거야. X가 실수일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자, 얘를 부정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 0 이하가 항상 성립한다. 자, 이게 원래 P였고 얘가 바로 not P. 위의 명제를 부정한 명제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얘는 항상 성립한다 참인데 얘는 항상 성립한다가 거짓이죠. 그래서 저거는 부정이다 라고 이제 되고 이제 참거짓이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저게 이제 부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기 경험 2번에 보면 30페이지 전원, 증명, 정리 이런 세 가지 용어가 나오지. 이거는 뭔지 좀 알 것 같지 않냐?
정의는 용어의 뜻을 정해 놓은 거죠. 용어의 뜻을 정해 놓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의 뜻을 정해 놓은 거니까 어떤 정의에 대해서는 증명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증명이라는 게? 응? 필요 없죠. 정의는 뜻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증명이. 자, 거기 밑에 이제 증명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렇죠?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옳은 성질을 밝혀내는 것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죠. 어떤 이제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이제 참임 명제인데 그 참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되는 거지. 이걸 막 주관적으로 이제 언급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라고 나오는 건데, 정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이론 같은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정리가 들어간 이론이 있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정리가 이제 그런 데서 쓰이는 말이야. 자, 뭔가 이제, 증명을 통해서 알아낸 수학적 사실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 공식 같은 것도 대부분 다 정리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돼. 거기 보면은 참 이미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한다. 근데 아마 용어 자체는 많이 보긴 봤지. 정리라는 말도, 정의도 이제 많이 봤고. 자, 이건 뭐 이제 다음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고, 용어 자체를 갖다 문제로 낼 만한 것은 크게 뭐 많지는 않아. 그 다음에 이제 개념 3번이 중요한데, 조건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죠. 41페이지에. 자, 이 조건이라는 말하고 처음에 나왔던 명제라는 말을 조금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명제는 애초에 주어진 문장이나 식이 참, 거짓이 확실히 구별이 돼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 구별이 되는 건데,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슷해요. 문장이나 식이라는 것은 비슷한데, 참, 거짓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조건이야. 참, 거짓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조건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수식이죠, 수식. 자, x 값이 만약에 3이 들어갔어. 그럼 저 부등식은 맞는 거죠. 이제 3은 0 이상이다. 맞잖아, 그치? 근데 x 값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 그럼 안 맞죠? 틀렸죠, 그치? 거짓이 되지. 그래서 x 값이 바뀜에 따라서, 즉 상황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바뀌는 이런 수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명제랑 그 결이 이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조건도 영문자, 소문자를 써서 표현을 해. 그럼 조건의 부정도 똑같이 있겠지, 그치? 조건의 부정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not P라고 똑같이 읽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진리집합은 뭐냐면은, 자, 아까 분명히 내가 조건이 상황이나 범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이제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했어. 자, 우리 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집합이라는 것을 달고 다니는데, 즉 조건이 없으면 진리집합이라는 용어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 진리집합은 뭐냐면은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따로 모아놓은 것, 그것을 갖다가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P라는 조건이 이거였다고 해봐. 그럼 진리집합은 0 이상의 숫자들을 전부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리집합은 이제 보통 조건과 같은 문자인데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어떻게 대문자스러워 보이나? 이게 이제 소문자, 이게 대문자야. 그래서 조건이 뭐 스몰 a다. 그럼 진리집합은 대문자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다는 얘기야. 뜻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뜻을 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에 들어가서는 이제 조건, 진리집합 뭐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41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보자. 확인 3번에 보면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그랬거든? 자, 1번에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x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얘가 참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이 아닌 숫자가 x에 들어오면 거짓이 되죠.
그죠? 얘를 부정하는 건 뭐냐면은 x 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야, 그냥. 그 다음 2번에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자, 부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5보다 크다의 부정은 5보다 작다가 아니라 5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정이 돼야 돼. 반대로 5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5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에 x는 0 또는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좀 미리 좀 알려줄게요. 자, x는 0 또는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의 부정은 일단 각각 같지 않다는 해줘야 돼. 근데 또는이란 말은 반드시 그리고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거든? 어려운 개념인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이것의 부정이란 걸 알 수가 있거든? 봐봐. 부정은 x는 0이 아니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반대로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게 돼 있어. 3번은 그렇고 이제 4번. 자, x가 2 이상 10 미만이다. 이게 개념이 처음에 좀 잡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같이. 자, 이것을 지금 부정을 한데, 자, 이거 부정하면 뭐가 될까? 이게 이 부등식이 사실은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x는 2 이상이고 10 미만이다. 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x는 2 이상이고 10 미만이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것의 부정은 그리고이기 때문에 또는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2 이상이다를 부정을 하면은 2 미만이지, 그치? 2 미만이거나 또는 x는 10보다 작다를 부정을 하면 10 이상이다죠. 그래서 이게 부정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문장이나 수식으로 설명하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수직선상에서 알아보면 굉장히 명확해요. 봐봐. 2 이상이고 10 미만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부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범위에 완전히 반대되는 쪽은 어디자? 어디다? 이쪽이거나 또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을 얘기하는 게 x는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쪽을 얘기하는 게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게 되기도 한다는 뜻이니까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여기를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이게 부정이 이런 건 이제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 설명하면 애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부정이라는 게 또는은 그리고로,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어야지 얘가 이제 부정의 의미가 맞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진리집합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4번, 확인 4번에 1번 보면은 똑같이 41페이지죠. 확인 4번에 1번. 자,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돼 있지, 그치?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1번에 P라는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그냥 딱 보기에도 저 방정식의 해가 진리집합 될 것 같지 않냐? 맞아요. 자, 방정식의 해만이 등식을 성립시킬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의 진리집합은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 3 요게 이제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Q라는 조건인데 Q라는 조건은 x-4가 3 이상 7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풀면 x는 4씩 더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지? 자, 4 더하면 7, 4 더하면 13이야. 자, 근데 전체 집합이 자연수예요. 그럼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7, 8, 9, 10, 11, 12, 13까지 이렇게 그냥 써주면 돼. 진리집합이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자연수만 이제 답이 되는 거거든? 근데 11까지 아니야? 응? 4를 더, 이거 왜 13이야? 11까지지? 맞아요. 7 더하기 4, 11. 그러면은 샥 지우고 요것만 진리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개념이 잡히나? 근데 이거는 문제를 좀 통해야지 확실하게 좀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대표 유형이 좀 있죠. 대표 유형인데 두 문제 있어. 대표형 1번, 대표형 2번. 일단 요거 두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